여러분, 오늘 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실 예정인가요? 자다가 깰까봐 저녁에 물도 조심스럽게 마시고 계시죠? 혹시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평범한 과일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과일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야간요가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면 깊은 잠을 빼앗아 가고 결국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거든요. 새벽 2, 3시에 눈을 떠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경험 있으시죠?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결국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며칠, 몇 달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낮에는 졸음이 몰려와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면역력도 약해져서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죠. 셋째, 가장 무서운 건 뇌 건강입니다. 수면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인데 잠이 자꾸 끊기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여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낙상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께서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다니느라 잠을 못 주무셨던 거예요. 그 피로가 낮에 쌓여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야간요가 생기는 원인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 속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데 원래는 밤에 몸이 휴식할 때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밤에는 숙면을 취해야 하니까 우리 뇌가 물은 아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바소프레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못한 것처럼 낮과 똑같이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라 근육과 탄력 섬유가 함께 작동하는 정교한 기관입니다. 소변이 조금씩 차면 방광벽이 마치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아직 괜찮다 하고 신호를 보내지 않죠. 그러다가 충분히 차면 그제야 뇌로 이제 화장실을 가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방광 근육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탄력 섬유는 딱딱해집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게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풍선 같던 방광이 플라스틱 통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 몸을 깨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체액의 이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저녁에 신발을 벗으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리에 물이 고여 생기는 부종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상황이 달라져요. 낮에는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으니까 중력 때문에 물이 아래로 즉 다리 쪽으로 내려가 쌓이는데요. 누우면 중력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다리에 있던 물이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물이 심장을 거쳐 신장으로 몰려드는 거죠. 갑자기 신장으로 들어온 이 수분 때문에 소변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 다리에 부종이 더 잘 생기고 그만큼 야간요도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그 답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과일, 바로 바나나예요.
에이, 바나나가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냥 달달한 간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나나는 숙면을 돕는 조건을 정말 기가 막히게 갖춘 과일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수면 보조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바나나 하나로 모든 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만성 불면증처럼 원인이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나나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는 일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나나와 숙면의 관계를, 왜 바나나가 우리 몸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의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수분 함량이에요. 수박이나 배, 사과 같은 과일은 수분이 80에서 90%나 됩니다. 반면에 바나나는 약 75% 정도죠. 이 겨우 5에서 10% 차이잖아 하시겠지만 밤에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여름밤에 수박 드시고 새벽에 화장실 두세 번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수분이 너무 많은 과일은 방광을 금방 채워버려서 결국 잠을 깨우게 됩니다. 바나나는 수분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니까 방광에는 부담을 덜 주고 숙면에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바나나가 숙면에 좋은 건 단순히 수분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안에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그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바꿔주는 비타민 B6, 또 트립토판이 뇌로 잘 들어가도록 돕는 천연 당분, 그리고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섬유질까지 들어있어요. 작은 과일 안에 숙면을 위한 작은 실험실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방광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자꾸 뇌에 신호를 보내는데 칼륨과 마그네슘이 그 긴장을 풀어준다는 거죠. 마치 뭉친 어깨를 시원하게 마사지해 주는 것처럼요.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바나나를 먹으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마라톤 대회나 축구 경기장에 가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나가 근육 이완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도 밤에 다리가 당겨서 깨거나 근육이 뭉쳐서 숙면을 못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이런 증상이 한결 줄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즉,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방광 근육을 포함해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이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잠을 부르는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먼저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뇌 속 송가체라는 작은 기관에서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늘어나면 뇌가 지금은 낮이 아니라 밤이구나,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결국 몸 전체가 수면 모드로 바뀌는 거죠. 즉, 바나나 속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또 졸리게 하는 이중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 하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속 화학 공장을 움직여서 잠잘 준비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바나나 속 성분이 실제로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먹느냐에 따라 숙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계를 잘 맞추면 바나나가 최고의 숙면 친구가 되지만 시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그냥 아무 때나 드신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데는 보통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이 바로 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녁 5시쯤 바나나를 드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밤 9시나 10시쯤 우리가 막 잠자리에 드는 시점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숙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치 알람 시계를 미리 맞춰 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울리듯이 바나나도 이 숙면 알람을 미리 맞춰주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예를 들어 밤 9시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때는 이미 새벽 1~2시가 돼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과 비타민 B6도 들어있어서 낮에는 활력을 주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밤 9시나 10시 넘어서 먹으면 이 성분들이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서 졸음이 와야 할 시간에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 늦게 먹으면 2가지가 겹치는 거죠. 멜라토닌 분비는 뒤로 밀리고 당분과 비타민 B6는 뇌를 살짝 깨우고, 이러니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 자꾸 뒤척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너무 일찍 점심 무렵에 드시면 어떨까요? 그럼 효과가 저녁에 다 사라져서 정작 잠들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언제 먹느냐가 숙면 효과의 절반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저녁 6시쯤, 이 시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계를 한번 보시고 아, 지금이 바나나 시간이지 하고 챙기시면 돼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숙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 고르는 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겉보기엔 싱싱해 보여도 위에 부담을 줘서 소화가 잘 안 되죠. 어르신들 중에는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익어서 껍질이 갈색 반점으로 가득한 바나나는 당분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단 게 많아지면 잠이 와야 할 시간에 오히려 뇌가 살짝 각성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밤에 달달한 걸 드시면 괜히 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살짝 있는 정도예요. 이 상태가 전분도 적당히 분해돼서 소화도 편하고 당분도 과하지 않아 숙면에 가장 잘 맞습니다. 말 그대로 딱 먹기 좋은 바나나죠. 이제 제가 드리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해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익은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준비하세요. 두 번째,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그냥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나나를 드신 뒤 2시간 동안은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괜히 한 잔 드셨다가 효과를 다 날려버리실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죠? 이 4가지만 지켜도 숙면을 준비하는 몸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아주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몬드 몇 알을 곁들이면 훨씬 좋아져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바나나 속 칼륨과 트립토판이 숙면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면 아몬드 속 마그네슘은 그 스위치를 더 부드럽게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가 잠을 불러오는 친구라면 아몬드는 그 잠을 붙잡아주는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둘이 같이 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은 간단합니다. 바나나 하나와 아몬드 몇 알이면 저녁 간식으로도 부담이 없고 배도 든든하거든요. 과자나 빵 대신 이렇게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몬드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으니까 소박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아몬드는 꼭 바나나와 동시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 바나나를 드시고 아몬드는 주무시기 전에 간식처럼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시간을 맞춰야 해서 저녁 5시에서 6시가 핵심이에요. 반면 아몬드는 마그네슘을 통해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쯤 따로 드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동시에 챙겨서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저녁에 바나나 하나 그리고 자기 전 물 한 잔과 아몬드 몇 알만 해도 숙면 준비는 완벽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만 좋다고 무작정 드시는 건 답이 아니에요. 저녁에 수박이나 멜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또 바나나를 우유랑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조합도 숙면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이 트립토판의 뇌 전달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몬드 몇 알과 곁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큰 바나나를 욕심내서 드시면 칼로리 부담이 커지고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숙면이 방해받을 수 있죠. 숙면을 위해서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바나나를 드신 뒤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차나 커피, 그리고 술은 피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이 바나나의 숙면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무려 20년 동안 밤에 4~5번씩 화장실에 다녀오셨고 수면제도 별 효과가 없어서 늘 지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바나나 요법을 3주 정도 꾸준히 해보시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본인도 이게 정말 바나나 때문일까? 하시면서 놀라셨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전보다 훨씬 개운하다고, 낮에 졸음도 덜 오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도전해 보세요. 바나나는 마트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과일이지만 꾸준히 먹으면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날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틀 사흘만 지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순간,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고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 훨씬 오래가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3일만 꾸준히 하셔도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하고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바나나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바나나와 함께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은 잠을 위한 더 많은 실용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